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연습을 할 건데요. 무슨 연습할 거냐면은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이 부가가치세고요. 문제 5번이 소득세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문제 3번은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 출제되고 점수는 10점이고요. 소득세는 2개 정도 출제되고 점수는 15점. 그래서 배점이 좀 세요. 그래서 요게 새로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 세무에서. 근데 저희가 별도로 연습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일 동안 몰아서 쭉 볼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큰 틀은 잡아야 돼요. 이거 3일 한다 그래서 바로 맞추는 건 아니고 3일 정도 하시면 큰 틀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월 8일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4월 8일은 팔았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제일전자 부,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1000, 그 다음에 세금이 10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요? 1100.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계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번은 6월 며칠이요? 14일. 그래서 6월 14일은 내국신용장하고 영세율 매출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내국신용장 나오면 매출에 영세, 그 다음에 동일 부, 옛날 거라 다 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최근 문제가 아닌지라 대부분 다 부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0,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뭐요? 외상 매출금 10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첫 번째 줄 끝쪽에 이중. 우리 이중의 뜻이 몇 번 넣었다는 뜻이죠? 2번 넣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2번 넣도록 되어 있어요? 1번 넣도록 되어 있어요? 1번 넣도록 되어 있죠? 근데 2번 넣었다는 얘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로 발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2개에서 하나를 마이너스 치면은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0일은 이렇게 돼요. 매입 과세에 강남의 부,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 아니고 차변에 원재료 마이너스 800,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라고 볼게요. 거기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880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분계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나올 때는 금액에다가만 뭐 하세요? 마이너스 쓰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위에 부가가치. 부가가치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오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기 확정이라고 되어 계실 거예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치시고, 혹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저처럼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요 하세요. 원래 시험 때는 안 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금액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 지워버릴 거거든요.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엔터. 그리고 왼쪽에서 안 지워지시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지웠는데 안 지워지면 어디에 있는 거 지우시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빈 걸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빈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페이스바 엔터. 그리고 왼쪽에서 안 지워지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거 지우시면
지워지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왼쪽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쳤는데 안 지워지면은 오른쪽에 또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지우시면 돼요. 네.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거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 지워지셨죠? 원래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3일 동안에는 지울 거예요. 근데 왜 지우냐면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게 어떨 때 몇 번에 들어가는지 요걸 보려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혹시 다른 금액 나오면 다 어떻게 해버리세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매출의 뭐죠? 과세죠. 그러면 매출 과세는 여기 매출은 1번부터 9번이에요. 네. 그러면 1번부터 9번 중에서 매출의 과세는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번호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로 가면은 요게 매출의 과세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거. 몇 번에다 넣어야 돼요? 1번. 왜냐면 1번에 여기 있잖아요. 과세의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1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치세요. 1000만원 치면 100만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넣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저기 어디냐,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원래는. 근데 시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 보고 직접 하래요. 그래서 과세일 때는 몇 번에 들어가는지, 영세일 때는 몇 번에 들어가는지 요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산세라던가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거 구하는 거, 요게 한 7점짜리로 잘 나와요. 5점 내지 7점. 그래서 그거 연습을 지금부터 해본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2번에 보시면 2번은 매출의 영세예요. 뭐의 영세요? 매출의 영세. 영세 여기 있죠. 5번하고 6번. 그러면 5번에다 넣으면 될까요? 6번에다 넣으면 될까요? 네. 5번에다 넣어야 돼요. 왜요?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에다가 얼마 치세요? 네, 1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매입과세예요. 매입과세는 여기 10번부터 17번까지가 매입이에요.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매입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몇 번에다 넣어야 될까요? 3번은? 네, 10번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일반하고 고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매입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하고 뭐라고 있죠? 고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고정은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은 고정이 아닌 것. 그래서 옛날에는 고정자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 그러면은 뭐와 관련된 자산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을 고정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원재료는 고정자산 아니잖아요. 네, 감가 안 하니까 몇 번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10번에다. 근데 여기에 넣을 때 플러스로 넣으세요? 마이너스로 넣으세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80 치세요. 금액 넣어보시고요. 일단 요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전산세무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구해야 돼요.
예, 이쪽에서 이제 가산세 구해야 돼요. 왜 가산세 구해야 되냐면 저기 4월 8일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고 누락. 그 다음에 6월 14일 날도 신고 누락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법에서 누락하라 그랬나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나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뭐 했죠? 누락했죠. 그러면 국가에서 아이고 누락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잘못했으니까 돈 더 내래요? 돈 더 내래요. 그걸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이라는 게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밑줄 쳤는데 이중. 우리 이중은 몇 번 한 거죠? 2번 한 거죠. 우리 법에서 2번 하라 그랬어요? 1번 하라 그랬어요? 1번 하라 그랬죠. 네. 거래 하나당 1번 하라 그랬는데 몇 번을 했죠? 2번 했죠. 그리고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너 잘못했으니까 세금 더 내라. 네, 요게 이제 가산세인데 문제가 뭐냐면 가산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그래서 좀 쉬운 게 나오면은 맞출 확률이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앞에 보세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 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프린트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내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가산세 할 때는 여기 좀 눌러주세요. 26번 여기 26번 누르시면은 여기가 가산세 넣는 난이에요. 여기 밑에도 두 번째 있죠? 여기 26번 옆에 누르시면은 여기 우측에 가산세 관련된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나오면은 시험 못 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오는 거는 한 5가지 정도?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처럼 그 메인 매출 전표 관련돼서 분개하고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하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보시면 가산세가 언제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틀은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라고 있어요. 이거는 왜 세금을 내야 되냐면 국가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증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금계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요거에 관련돼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빼먹었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신고를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를 더 내시오? 세금을 더 내시오. 근데 이제 지연제출 가산세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요때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하면은 지연제출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과세, 그 다음에 매출 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일 때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매출 과세는 세금 계산서죠. 맞죠? 그 다음에 매출 영세도 세금 계산서죠. 매입 과세도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관련돼서 잘못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건데요. 여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좀 이따 쓸 시간 더 드릴게요. 매입은 잘못했을 때만. 그러니까 매입은 빼먹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에서 빼먹는 게 좋은 걸까요? 안 빼먹는 게 좋은 걸까요? 빼먹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빼먹으면은 빼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뭐를 많이 내죠?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매입은 실수해도 가산세 안 내요. 근데 요럴 때만 가산세 내는 거예요. 이중공제의 뜻이 몇 번 빼는 거예요? 2번. 그러면 2번 빼게 되면은 내야 되는 세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과다환급의 뜻도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매입을 많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을 많이 잡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 적게 걷는다?
적게 걷는다. 그러면 국가한테 플러스 되는 행위예요? 마이너스 되는 행위예요? 마이너스 되는 행위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하는 거고, 빼먹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땡큐입니다. 왜 그러냐면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긴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전송을 하면은 국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왜냐면 전송받으면은 국가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것도 지금 나머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네? 그 지형 제출 가산세는 네. 예정신고 누락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산세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뒤에 그 매출 가세나 매출 영세는 그냥 예정신고 관계없이 그냥 아니요. 이거 다 예정신고예요. 여기까지 다. 다 예정신고. 예, 예정신고 잘못했을 때. 예. 네. 그리고 아직 예. 여기까지만 누락이 아니라 그렇죠. 공제나 과다 환급일 때만. 그리고 무조건 누락은 아니에요. 예, 잘못했을 때.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누락이 많이 나오는 거지. 예. 왜냐면 가산세 내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잘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공식은 요렇게 돼요. 공급가액의 1000분의 3만큼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1000분의 3이라고. 68번에. 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건데,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제출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확정신고 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아까 요거는 무슨 신고 때요? 지연은 예정신고 때. 근데 우리가 예정만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도 잘못할 수 있죠? 확정 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확정신고 때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중공제, 과다환급 다 똑같은데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공급가액의 곱하기 3이었잖아요. 확정 때 잘못하면은 3이 5가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더 많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요번 건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은 요번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뭐 잘못했을 때 내는 세금일까요? 네, 말 그대로 신고 뭐 했을 때요? 똑바로 안 했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 누락하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 뭐 했죠, 지금? 누락했죠. 예, 요럴 경우에 이제 내는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리고 최대한 안 해올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에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요 감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깎아주고,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은 75% 깎아주고,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은 50% 깎아주고, 1년 안에 신고하면은 30% 깎아주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20% 깎아주고,
2년 안에 신고하면은 10% 깎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운다라고 외웠는데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71번. 71번 일단 눌러만 보세요. 네,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뭐 켜기라고 있으세요? 작성 방법 켜기. 네.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힌트가 떠요. 네. 그럼 거기에 90% 75%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외울 게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종종 물어보십니다. 뭐 물어보시냐면 시험장 가서 이거 봐도 되냐고. 봐도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뭐 보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인터넷만 아니면. 그래서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 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없어져요. 네. 저거를 무조건 켜놓고 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글씨가 많아서 막 화면 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키시고 필요 없을 땐 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0%도 거기 안에 보시면 있어요. 네, 10%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보실 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4, 5가지 정도 되고. 네. 그래서 뭐지? 이 세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이딸 소득세는 할만해요.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종류도 많고, 예, 무조건 이게 나온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때 가장 좋은 건 가산세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 항상 제일 좋은 건 어려운 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반. 근데 요것도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73번. 납부 지연이지. 납부 지연. 그래서 73번에 보시면 여기 있죠. 73번. 그 다음에 요거 누르세요. 작성 방법 켜기. 그러면 요 밑에 2.2분의 만 요런 식으로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납부 지연은 납부를 똑바로 하신 거예요?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똑바로 안 한 거죠. 이제 그럴 때 내는 거를 이제 납부 지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들은 좀 쉬워요. 저희가 오늘 연습할 것보다는 나머지들은 그냥 프로그램 위치만 기억해서 금액만 넣어주시면 컴퓨터가 다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보면 되고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왜냐면 영세도 영세고 수출도 영세잖아요. 그래서 영세 관련된 것만 처리하는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인데 이 감면은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9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이거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75%만큼 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너 신고 똑바로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 내게 할 거야. 근데 너가 알아서 빨리빨리 고쳤네? 그러면 깎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신고하시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0%,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안에는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2년 안에. 그리고 2년 넘어서 신고하시면은
깎아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금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로 볼 거는 요거고요. 요거 말고 두 가지 더 나와요, 시험에서는. 근데 요즘 추세는 가산세를 좀 덜 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생기면서 옛날에 비해서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가산세는 덜 내기는 하는데, 아시겠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잖아요. 예, 내가 본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산세 하나씩 구해 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별도로.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정신고세요, 확정신고세요? 확정이죠. 그래서 예정일 때는 요거예요. 지연제출.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신고 때? 예정신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확정이잖아요. 그래, 확정이 잘못되면은 요거예요. 제출불성실. 그래서 여기는 제출불성실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조만간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이럴 경우에요, 확정신고 잘못됐을 때고, 그 다음에 매출 과세, 매출 영세, 매입과세의 이중공제랑 과다환급일 때,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다라고 나오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에 매출 과세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죠? 매출 과세. 2번에 매출 영세죠. 맞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매입과세 이중공제죠. 그러면 이거 3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만 합치면 1000만원에 1100만원에 800만원 합쳐서 얼마예요? 1900이에요. 얼마라고요? 1900. 근데 이거 제가 앞에다가는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시험 보실 때에는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19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하시면 95,000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67번 보이세요? 67번. 예, 67번이 제출불성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치세요. 1900. 그러면 옆에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자동 계산돼요. 근데 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계산을 제가 직접 할 건데 시험에선 그냥 여기에다 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 왜 계산되냐면 이것 때문에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1000분의 5라고 보이세요? 이게 있으면 계산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뒤쪽이라고 보이세요? 밑에 뒤쪽. 네, 여기는 넣어도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계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락했으니까 신고 똑바로 한 건가요? 신고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신고 잘못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내냐면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감면은 이렇게 구해요.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90,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50, 1년 안에 신고하시면 30, 그 다음에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2년 안에 신고하면 10. 그 다음에 납부세액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매입세액 빼요.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거기 1, 2, 3번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1번은 아까 1번, 2번은 매출이고 3번은 뭐라 그랬죠? 매입이라 그랬죠? 한번 납부세액 구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에 세금 얼마 있죠? 100만 원 있죠. 2번에 세금 얼마 있죠? 없죠. 그러니까 얘는 패스. 3번에 얼마 있죠? 80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 여기 보세요. 아까 분개할 때 그냥 80이었어요? 마이너스 80이었어요?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 되죠? 플러스 되죠. 그래서 180이에요. 왜냐면 두 번 넣었으니까 원상복귀 시키려면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때는 플러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의 10%만큼 세금 내요. 몇 프로요? 10%.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25일. 우리 1기 확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고 신고인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25일. 그래서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10월 25일 날 발견했다 그랬죠. 그러면 3개월 넘나요? 3개월 안 넘나요? 딱 3개월 만에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3개월 넘으면은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 안에 찾으면 90%, 3개월에 찾으면 75%, 6개월 안에 찾으면 50% 이런 식으로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뭐 해준다는 뜻이라고요? 깎아주겠다. 그래서 돈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찾았으니까 세금을 75%를 내셔야 돼요? 25%를 내셔야 돼요? 25%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5%.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계산기 있는 분들은 세무는 꼭 계산기 있어야 돼요. 뭐 회계도 필요하긴 하지만 세무는 가산세 나오면 암산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냐면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것도 저희 시험에선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 직접 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계산기로 두드리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0 곱하기 몇 프로요? 10% 곱하기 25% 하시면 4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5,000원. 45,000원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솔직히 뭐 입력은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없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입력보다는 그 앞에가 문제예요. 항상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71번 신고불성실 여러가지 많은데 저희 시험은 71번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깜빡했다로 나오거든요. 이게 일부러 누락하면은 40% 내요. 세금을. 근데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부러는 국가한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빼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몇 프로만 내시면 돼요? 10%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항상 넣으실 때는 앞에다가는 요거 넣는 거예요. 곱한 금액. 지금 얼마에다 곱했죠? 180에다 곱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80 치세요. 그래서 앞에는 항상 곱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를 넣으시는 거냐면 요 최종 금액 넣는 거예요. 얼마 나왔죠? 45,000원.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180만 원이 덜 냈구나. 잘못 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는구나.
45,000원을 더 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네. 처음에 그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그거 확정이라서 그렇게 계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신고 불성실은 여기 말한 대로 누락했다 그래서 이 계산 들어가요. 그렇죠. 신고를 잘못해서. 네. 그래서 어떨 때 내느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고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아이고 신고 잘못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너 신고 날짜 정해줬는데 왜 안 지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강제성이 없으면 사람들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강제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 날짜 안 지키면은 세금 더 내게 할 거야. 그게 가산세예요. 그리고 이거 쉽진 않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돼요.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 풀면서 익히는 수밖에. 그 다음에 신고만 잘못했나요? 납부도 잘못했나요? 납부도 잘못했겠죠. 왜냐면 신고 잘못하면 납부 금액 잘 낸 거예요? 잘못 낸 거예요? 잘못 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납부 지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납부 지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얘네 둘은 세트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신고 잘못했으면 납부 금액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두 개가 같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납부지연은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왜 이래?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인데 얘도 편해졌어요. 시험 보실 때. 지금은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얘는 똑같아요. 여기 납부세액 아까 얼마였죠? 180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180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미납일수 92일이라고 아래쪽에 써 있어요. 2번에 보시면. 거기 밑에 2번 문제 보시면은 미납일수 며칠이라고 써 있죠? 92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며칠 계산하는 거예요? 92일. 그 다음에 곱하기 2.2 나누기 만인데 원래는 예전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잠시만 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73번. 그래서 73번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180만 원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180만 원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2023년 7월 25일이라고 치세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25일이라고 치세요. 이제 이거는 전제 조건이 날짜로 나올 때예요. 지문에. 그래서 7월 25일, 10월 25일 쳤더니 며칠 나오죠? 92일 나오죠. 그냥 확인 누르시면 컴퓨터가 계산 다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7월 29일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니까 7월 25 일기 예정이면은 4월 2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다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저 기능이 있기 전에는 180만 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시면은 36,432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참고로 지금 풀고 있는 이게 가산세 제일 많아요. 우리 앞으로 풀 거에는 2개 내지 3개 요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상실 가산세인데 얘는 요거일 때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이 있을 때. 우리 지금 뭐 있죠? 매출의 영세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어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과거보다는 좀 넣기는 수월해졌어요. 일단은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인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에서 여기까지는 계산을 해줘요. 근데 감면 계산을 못해요. 아직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 안에 감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여기 위에서 25% 깎아줬죠. 그러니까 여기 깎아주면 여기도 몇 프로 깎아주는 거예요? 25%만 내시면 돼요. 75% 깎아줘서. 그리고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고 맞춰보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 더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아이고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시면 1250원 나오는데 시험 때에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74번 74번에다가 요 금액 치세요. 100만원 100만원 치시면 5만원까지는 자동으로 뜰 거예요. 맞죠? 여기에다 100 치시면은 옆에 5만원이 아니라 5천원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프로그램에서 얘를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천원에 몇 프로요? 네, 25% 하시면은 1250원 나오실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과거보다는 가면 갈수록 시험이 입력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게 컴퓨터가 해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수기로 계산해 갖고 다 직접 타이핑 했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시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라고요? 1250원.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이렇게 넣는 게 시험 문제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거 주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은 그대로 등록하면 끝이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은 무슨 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틀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그 밑에 거 볼게요.